노인 혜택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6월부터 바뀌는 제도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께 꼭 필요한 정책 변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대 연 800만 원까지 혜택이 가능한 이번 제도, 하지만 가만히 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번 변화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본격 시행되는 노인 복지 개편안입니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었는데요. 그만큼 서민 경제와 복지에 직접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실제 어르신 삶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중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이 바로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입니다. 이제 치매는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국의 치매 안심센터가 확대되고 중증 환자뿐 아니라 초기 치매 어르신들까지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예전엔 초기 증상이 있어도 딱히 도움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죠. 가족이 알아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지훈련, 상담, 정서 지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74세 박순례 어르신도 얼마 전 병원에서 초기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자녀에게 짐이 될까 걱정하며 며칠을 혼자 소갈이 하셨다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보건소를 찾으셨고 거기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례 어르신은 처음엔 치매 안심센터 방문이 망설여지셨다고 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남들 시선도 신경 쓰였죠. 하지만 등록 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억력 훈련 프로그램을 듣고 가벼운 요가나 걷기 모임에도 참여하시면서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내 삶의 품위만큼은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곳 덕분에 웃을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단순한 의료 제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돌보는 복지, 그게 바로 지금 변화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도 완화돼서 예전보다 훨씬 많은 어르신들이 서비스 대상이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매 가족을 위한 돌봄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함께 짊어지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실제로 모두가 숨통 트이는 조치라 할 수 있죠. 이제 두 번째 변화, 병원비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 무릎 인공관절 수술처럼 부담이 큰 시술은 많은 어르신들이 망설이셨습니다. 실제로 다초점 렌즈를 쓰면 수술비가 200만 원 이상 들고 무릎 인공관절에 고급 재료를 쓰면 4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탓에 많은 분들이 참고 지내셨죠. 저희 어머니도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다 자식들한테 렌즈 한다고 돈 얘기하기 미안하다며 일반 렌즈로 그냥 버티셨습니다. 이런 분들 정말 많으셨죠. 하지만 이제 달라집니다. 이제 고급 재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다초점 렌즈 수술 비용도 200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비 부담 없이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이정순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3년 가까이 걷는 것조차 힘드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했지만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부담돼 자식들 눈치 보며 계속 미뤄오셨죠. 이 나이에 수술비로 몇백만 원 쓴다고 하면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냥 참고 지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 확대 소식을 접하시고는 마음가짐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나도 이제 수술 받을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무릎만 괜찮아지면 마트도 혼자 가고 계단도 천천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 이 어르신은 병원 예약을 마치고 수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회만 되면 바로 수술 받고 싶어요. 늦기 전에 다시 걷고 싶어요. 그 말씀이 깊이 남았습니다. 아파도 돈 걱정 때문에 참지 않아도 되는 세상,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백내장, 무릎 관절처럼 노년기의 흔한 질환들이 이제는 치료 가능한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겐 치료가 곧 삶의 질과 자존감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일입니다. 시련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다. 이번 변화는 바로 그 삶의 본질을 건드리는 실질적 조치입니다. 이제 아프면 참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제도도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이번엔 국민연금 감액 폐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건 특히 65세 이후에도 일하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받던 연금이 깎였기 때문에 일하는 게 오히려 손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66세 최영자 어르신은 요가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요즘 다시 일 시작했는데 혹시 연금이 줄어들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날 요가 모임에서 최영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지금은 일정 소득을 넘기면 국민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든요. 내가 벌어서 쓰는 건데 왜 연금을 깎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분들도 처음 듣는 사실이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가사도우미 일 알아보려 했는데 괜히 망설여지네. 분위기는 조금 숙연해졌죠. 그런데 며칠 뒤 최영자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다시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앞으로는요, 일을 해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바뀐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야근 수당 포함해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그런데 연금 100만 원도 줄지 않는다면 한 달 수입이 300만 원이잖아요. 요즘 물가에 이거 정말 큰 힘이에요. 그날 이후 주 3일 근무하던 일정을 주 5일로 늘려볼까 고민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몸도 아직 괜찮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손자 학원비도 보태주고 내가 벌어서 쓰는 돈이니까 마음도 편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표정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을까요? 일하고 싶은데 연금 줄어들까봐 망설이셨던 분들. 그렇다면 이제 이 변화에 꼭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당당히 일하고 그에 따른 소득과 연금도 같이 지켜지는 사회. 이게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 아닐까요? 국민연금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도 존엄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제는 더 공정하고 따뜻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 우리에겐 정말 반가운 변화입니다. 최영자 어르신처럼 일하는 기쁨과 연금 안정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세상,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아 건강입니다. 치아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억력과 뇌 건강, 심지어 치매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나이 들어 치아를 잃는다는 건 씹는 즐거움뿐 아니라 정신적 자신감까지 잃게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68세 강병수 어르신도 얼마 전 지인과의 통화 중에 이런 푸념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 김치도 못 씹어. 어금니가 하나도 없어 가지고 말이야.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보험은 2개까지만 적용되고 강 어르신처럼 4개 이상 필요한 경우엔 하나당 100만 원이 넘는 부담이 되죠. 그래서 결국 치아가 빠진 채로 지내며 입맛도 떨어지고 외식 자리에도 점점 소극적이 되셨답니다. 그런데 최근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60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 게다가 2개 이상 시술도 지원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강 어르신은 그 얘기를 듣고 조용히 웃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김치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을까? 갈비도 뜯어볼 수 있으려나? 틀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은 7년에 한 번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더 자주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내 틀니 금 가서 불편했는데 이젠 새로 만들 수 있다니 참 좋네요. 기존에는 임플란트 하나당 100만 원 이상 들었지만 이제 건강보험 확대로 본인 부담이 3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아낀다는 차원을 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씹고 웃고 말할 수 있는 삶.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겪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치아는 음식 도구를 넘어 자신감을 지키는 상징이자 삶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동안 나이 들면 이 빠지는 거 당연하지 여기셨던 분들도 이젠 생각을 바꿔보셔도 좋습니다. 혹시 지금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가요? 돈이 아까워서? 아니면 이 나이에 뭘 하는 마음 때문인가요? 그 걱정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임플란트든 틀니든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 서비스와 간병비 지원 확대 소식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시는 분들에겐 이건 정말 절실한 변화죠. 예전에는 하루 4시간만 지원되던 재가 요양 서비스가 이제는 6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요양보호사 인력도 늘어나고 이용자 본인 부담금도 낮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혼자 사니까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막막해. 이런 말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64세 윤명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게 제일 두려우셨다고 합니다. 얼마 전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문제는 간병비였습니다. 하루에 10만 원 넘게 나가더라고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인데 그냥 누워있는 것도 돈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건강보험에서 일부 간병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심하셨는지 모릅니다. 돈도 돈이지만 자식들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제일 좋았어요. 실제로 간병비는 중장년층에겐 물론이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분들에겐 더욱 절박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건강보험이 그 일부를 책임지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덜 불안한 시간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혼자 계신 분들 가운데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망설이셨던 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돌봄 시간이 늘어나면 식사 보조, 위생 관리뿐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까지 함께 따라옵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후에도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느낌, 그 자체가 큰 위안이 되니까요. 혹시 지금 부모님 간병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또는 혼자 사시며 아프면 누가 도와줄까 막막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이런 변화는 누군가의 밤잠을 줄이고 누군가의 눈물을 덜어주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지원받고 편안하게 노후를 누리는 것, 이제는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새로운 정책입니다. 바로 교통통신문화비 지원 확대입니다. 겉보기엔 몇만 원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매달 체감되는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어르신들께는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는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통신비는 월 만원까지, 문화비는 연간 20만 원까지 바뀌게 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1년에 약 132만 원 전략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교통비가 줄면 외출이 자유로워지고 통신비 부담이 줄면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자주 하실 수 있겠죠. 문화비로는 책을 사거나 연극, 공연, 전시회를 즐기실 수 있으니 삶의 여유와 품격까지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거주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67세 조명자 어르신은 스마트폰은 있지만 데이터 요금이 아까워 거의 쓰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문자만 간신히 쓰고 손주 얼굴도 영상통화로 못 본 지 꽤 됐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정책이 시행되면 월 3만 원 통신비 지원만으로도 부담 없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사진도 받아보고 싶어요. 이분자 어르신은 그 말을 하며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작은 정책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바꾸는 일, 그게 바로 복지의 진짜 힘입니다. 어떤 분들께는 하루에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한 번 더 하는 일이 삶의 온도를 바꾸는 일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의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는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작년 여름 서울 근교 한 아파트에 살던 한 어르신이 폭염 중 숨졌다는 뉴스 기억하시나요? 에어컨은 있었지만 전기요금이 무서워 그냥 참으셨다더라. 이런 얘기 마트 앞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면 또 다릅니다. 난방비 부담에 전기장판조차 끄고 두꺼운 이불에만 의지하다 폐렴으로 입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래서 정부는 2025년부터 냉방비와 난방비를 대폭 지원하고 에너지 바우처 대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독거 어르신, 쪽방촌 거주자, 노숙인 등 약 40만 명이 주요 대상이며 경로당 냉난방비도 함께 지원됩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무더위 쉼터와 혹한기 쉼터도 운영돼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지 돈만 주는 정책은 아닙니다.
이제는 인공지능 기반의 응급 알림 시스템이 도입되어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생활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전화와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는 혼자라는 이유로 더 큰 위협에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76세 오남순 어르신은 지난 여름 선풍기 하나로 온종일 버티셨다고 합니다. 밤엔 창문도 못 열겠고 혹시 내가 아침에 눈 못 뜨면 어쩌지? 그런 생각을 하며 잠들었어요. 그 말에 듣는 사람들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누군가 지켜본다는 안정감, 그게 진짜 복지 아닐까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시스템이 마련되는 겁니다. 요즘 누가 집까지 찾아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감지하고 생활지원사가 확인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어르신의 하루를 누군가가 살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알람이 울리는 세상. 그게 바로 진짜 돌봄이고 국가의 책임입니다. 정책은 단순히 공문 몇 줄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바뀔 때 비로소 진짜 의미가 생깁니다. 이번 정책들은 바로 그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올해부터 시행되는 주요 혜택들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완화로 연 72만원. 일하면서도 연금 감액 없는 구조로 연 300만원. 병원비 치과 치료 확대, 최대 200만원 절감. 간병비 일부 지원, 교통문화통신비 지원. 이걸 모두 합치면 연 5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원까지 실제 전략 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돼요? 놀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주변엔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혜택들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지킬 수 있는 혜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몰라서 못 받았어. 이런 일 더는 없어야겠죠? 기초연금 하나만 해도 대상자인데 신청 안 해서 못 받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보가 곧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노후에도 인간답게 살 권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노후가 불안한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준비하는 사람이 웃는 시대입니다. 꼭 챙기시고 주변 분들과 이 내용을 나눠주세요. 혹시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미리 포기하고 계셨나요? 한 번만 주민센터나 복지포털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준비된 노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지혜를 더해갑시다. 감사합니다.